안녕하세요. 황영웅시대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황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부산 공연은 내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래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 것 같고요. 부산은 영하 3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도 영하의 날씨인데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부산은 최저가 영하 1도래요. 영하 1도, 그 다음에 영상 5도, 그리고 일요일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그러면,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는 영상의 기온이에요. 5도에서 6도 정도. 우리가 그동안 다녔던 창원, 울산, 광주 그때는 아주 포근한 날씨였어요. 영상 한 15도 이렇게 이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은 그것보다는 조금 춥다고 보여지고요.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옷은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어제는 카페에서 가수님의 강진 공연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당초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기저기서 소문이 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1월 25일 부산 공연 마지막 날 가수님이 정말 직접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알려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모 유튜버가 얘기해서 그 얘기가 카페로 돌아가서 뭐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뭔가 사정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미리 발표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고 일단은 전성 매진까지 안 갔는데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소속사 측에서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어제는 각 언론사들이 제가 헤아려 봤을 때 14개 언론사가 일제히 가수님의 소식을 다뤘어요. 다뤘고 우리 팬카페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 강진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어떤 뭐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도 있고 이 행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얘기를 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그런 안내를 하죠. 그랬는데 카페 여기저기 봐도 그렇고 저희 댓글에 봐도 그렇고 악플러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들어가서 봤어요. 사실은 제 눈에는 안 띄었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서 봤더니 악플을 써놨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악플을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그랬더니 우리 팬카페에 들어와서 봤나 봐요. 들어왔으면 그냥 정착하고 앉아 있든지 언제든지 안티가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른 팬카페 궁금하면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내하고 독려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가수님을 싫어하는 그 안티의 눈에는 그게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써놓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리고 참 황룡 시대 채널에는 안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진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그런 악플 쓰시는 분 계시죠? 저도 그쪽 가수 보면요, 화가 치밀어요. 그냥 TV에서 그 이름만 나와도 화가 치밀어가지고 채널을 돌려버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 소리를 질러요.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채널 틀어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 애들은 TV 안 보는데 괜히 엉뚱한 데다 제가 하소연 그 화풀이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으면 아들을 두들겨 팬다고 애를 두들겨 패고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두들겨 팬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애한테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 지르죠. 그건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하라는 얘기였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플러들이 어느 순간에 또 우리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험담하다가 배운다고. 험담하면서 배워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왜 공상맞게 저거 안 버려 이랬던 거 우리가 이제 챙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나는 그 플라스틱 통을 못 버릴 때 내가 나이 들었다는 느낌이 들더라 그랬더니 다 똑같더라고요.
예전에 엄마 그거 왜 못 버리냐고 그랬던 거 우리가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했죠. 아, 내가 가진 것을 3분의 1을 버려도 하나도 아쉽지 않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그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수 덕질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예쁜 모습만 보려고 노력하면서 보면 정말 예뻐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예뻐지고 나는 더 예뻐져요. 내 마음이 더 예뻐지고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가수님 진짜 예쁜데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누구에게나 안티는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안티는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모 가수 있잖아요. 또 우리 가수님 말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수도 안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내가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게 안티질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 안티들한테 경고 비슷한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챗GPT. 악플러들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 요즘 악플러들이 문제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인터넷 익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서 막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어떤 그 가수들, 연예인들이 그러죠.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또 그것도 있죠. 스토커. 팬을 팬이라고 하는데 팬이 아니라 스토커 수준. 이런 사람들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TV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내 속마음으로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연예인이나 유명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팬카페 활동을 하는 일반인,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누구나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제 악플은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법으로 다룰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범죄 행위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유, 니 그러다 말겠지.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니 그러다 말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그 사람 댓글 못 달게 해버리면 돼요. 어떤 때는 한 번씩 봐줘요. 근데 저도 화딱지가 날 때는 확 다시는 댓글 못 달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몇 줄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해? 인터넷에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법의 시선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악플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근데 그거 듣는 사람은 몇 날 며칠 그게 내 머리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몇 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더군다나 좋은 얘기는 100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쁜 얘기를 할 때는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먼저 악플의 기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댓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과 악플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표현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현은 절제되어 있어야 된다. 반면 악플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를 가집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게 주변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대표적인 악플 유형은 이렇습니다. 욕설과 비하, 인신공격,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퍼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외모, 가족, 과거, 사생활을 들추며 조롱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괴롭힘과 집단 공격, 이 중 상당수는 이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셨죠? 저 가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모습만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연예인이고 이 사람이 공인인데 공인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너무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가수님의 동생이 밖에 나와서 인사하고 이러니까 사진 찍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인사하는 예쁜 모습 이런 것만 찍는 거는 괜찮아요. 법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를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예훼손은 잘 알아요.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 지금 인터넷은 어디든지 다 공개된 공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 누구 욕을 써놨어요. 그거 명예훼손이에요. 특히 허위 사실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 허위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허위일 경우는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냥 감정 표현이었다는 변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 안 했지만 누군가가 들었어도 이것은 나쁜 얘기라고 알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악플러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명이라서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접속 로그, 플랫폼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작성자를 금방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닉네임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발달했는데 그거 살짝 속인다고 해서 모를 줄 알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닉네임 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장 쉬운 예로 얘기를 할게요. 뭐 카페에도 세컨닉으로 와서 이상한 걸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글상에서도 지금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제가 채널을 한 개만 안 하고 막 5개, 6개 할 수도 있어요. 황용호 가수를 응원하는데 다른 가수도 응원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운영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 메인 되는 채널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다음 채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닉네임을 써도 알고 있고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3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구글은 수도 없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여기저기 유튜브 다니면서 악플 쓰시는 분 있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똑똑한 척하고 여기저기 그 계정 변환시키면서 쓰시는데요.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실제 법적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선 정보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 캡처. 저 이미 댓글 캡처 해놨어요. 강진군 게시판에다가 그 이상한 거 쓰신 분 댓글 캡처 해놨습니다. URL 그 주소 있죠. 그 다음에 작성 시간, 닉네임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댓글 캡처하고 URL, 작성 시간, 닉네임을 모두 저장해야 하는. 캡처하면 시간 다 나와요. 그럼 누군지 찾아낼 수 있어요. 삭제된 댓글이라도 플랫폼 기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됐다 할지라도 썼다가 지워서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썼다가 지워도 흔적이 남으니까 조심해라. 다음은 그 다음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요즘은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악플이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일 경우 단순 처벌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을 경우 정신적인 위자료도 인정된다. 댓글 몇 개 썼을 뿐인데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 수백만 원의 배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공인뿐 아니라 팬 활동을 하는 일반인, 운영진, 커뮤니티 관리자도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팬카페에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거나 유튜브 댓글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팬이니까, 의견일 뿐이니까 라는 말은 법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막 써도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팬이니까 내 생각일 뿐이니까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변화는 선처 없는 대응이다. 선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사과하면 봐준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지속적인 악플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악플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폭력이라는 인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입니다. 악플을 방치하면 가해자는 점점 더 선을 넘게 됩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대응하면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는 쉽고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대응하길 잘했다고. 침묵은 상황을 악화시켰고 대응은 멈추게 만들었다고.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계속 참을 것인가 아니면 선을 긋고 나를 지킬 것인가. 악플러들의 가장 큰 무기는 익명성과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법은 더 이상 느리지 않고 사회는 더 이상 무관하지 않습니다. 악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의 인격을 훼손할 자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이 악플러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반 국민들은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호의가 반복되면 호구된다.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거 나눠드리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팬들이 어떻게 했냐면 선물은 저한테 받고 후원은 다른 데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팬미팅을 계기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저도 분명히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거 있었어요. 나 어디 가서 후원했어. 이러고 저한테 막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랑 친하면서 저한테 후원 한 번도 안 하면서 다른 데 가서 후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났는데 내가 예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저한테 지킬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제가 이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딱 맞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공개된 공간에서 안티를 했다면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나랑 친하니까 친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나나 친한데 저런 말을 했어. 그냥 넘어간다는 우리가 보통 웃어 넘길 때 있잖아요. 웃어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웃을 수 있었지만 당사자는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황경훈 가수님이 지금 이제 강진 축제에 나온다 그러니까 안티들이 들 거래요. 이거 변호사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쪽에서 다 자료를 캡처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제공을 해주면 되겠죠. 카페에서 뜯을 게 아니에요. 뜯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혹시 악플들이 달리는지 열심히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악플 다는 사람들요.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 툭 진짜 그야말로 깔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시 와서 보지 않거든요. 그냥 나만 핫딱지나고 성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뭐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나약하고 힘없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세게 나가요. 제가 원래 좀 센 여자 맞아요. 세고 강한 여자 맞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약해 보였죠. 그쵸? 여러분들, 그냥 저 믿어주시면 돼요. 저 믿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할 거예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